자, 이제 폼 태그의 인풋 태그 완성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중간에 뭘 합시다라고 p 태그로 만들어 놓은 중간에 모달 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죠.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 이제 모달이 한 개 있는데 보드 리플라이 폼 해가지고 사용되는 모달이 있는데 여기 클래스 바디 안에다가 여기 p 태그로 썼는데 p 태그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폼 태그 안에 이제 폼 그룹을 이제 div 해가지고 입력되는 거를 전부 다 쓰시면 됩니다. 입력해야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보시는데 입력해야 될 거는 저희가 입력 데이터는 첫 번째 그 제목은 없고 내용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맨 처음에는 보여주고요. 이게 이름하고 내용하고 이름을 보여주고 삭제할 때는 얘를 리드온리로 수정을 못하게 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 요거는 삭제할 때는 이거 안 보여주고 비밀번호만 보여줄 수 있어요. 비밀번호. 삭제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만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해서 삭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지금 그 알럼버를 안 했기 때문에 알럼버는 안 했습니다. 알럼버는 안 해가지고 그 사용했기 때문에 알럼버가 클릭할 때마다 계속 바뀌도록 해야 되는데 그 처리는 아직 안 했어요. 알럼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제 안 하고 있다. 아시겠죠?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를 클릭하면 클릭한 것에 해당되는 것을 수집을 다시 해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직 그 부분은 안 돼 있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요. 이렇게 입력하는 게 내용, 이름,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내용하고 이름은 1번 보여주되 그 수정할 때는 다 보여줘요. 보여주고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삭제할 때는 2번 삭제할 때는 보여주되 리드온리로 해가지고 수정 못하도록 만든다.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삭제할 때는 이렇게 비밀번호 내용하고 이름까지 전부 다 보여줘야 돼. 그냥 비밀번호 입력하고 삭제 누르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만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결정은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화면 이렇게 레이아웃 보여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어떤 거 선택하세요. 그래놓고 선택하면 이제 그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차피 코드는 다 있어요. 코드는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에 해당되는 div라는 게 만들어요. 이렇게 쓸 때 클래스가 div의 클래스가 그 입력하는 한 개의 항목당 이제 폼 그룹이라고 폼-그룹이라고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룹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한 개당 아시겠죠? 그 안에는 이제 입력하는 라벨을 한 개 맞춰서 라벨은 이제 내용이니까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쓰시고 이제 그 아이디를 컨텐트라고 쓸 건데 컨텐트 모달에 리플라이 모달에 모달 먼저 쓸게요. 모달의 댓글 컨텐트입니다. 예, 모달의 리플라이 컨텐트를 위해서 사용하다. 이거는 이제 화면 컨트롤을 위해서 아이디를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풋 태그 붙여요. 인풋 태그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인풋 태그를 붙여서 씁니다. 중요한 건 네임이 중요하니까 네임부터 쓰겠습니다. 네임은 컨텐트입니다. 그냥 컨텐트. 받을 때 컨텐트로 받을 거예요. 아시죠? 데이터베이스 컨텐트로 썼어요. 그리고 아이디는 좀 달라요.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모달 리플라이 컨텐트라고 쓰겠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 안에 내용 부분에는 이제 밸류나 이런 것도 세팅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붙여야 돼요. 디자인을 위한 클래스. 클래스는 이제 폼 컨트롤이라고 써요. 컨트롤이라고 써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해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다. 그 패턴이나 이런 거는 만드셔야 되고요. 요거는 꼭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꼭 입력하세요. 이제 어차피 수정이나 삭제할 때 이렇게 쓰는 거니까 required 이렇게 써서 required 이렇게 equal은 안 쓸 거라서 그냥 텍스트를 그냥 치기만 했습니다. required로 붙여서 꼭 입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놓는 거죠. 되었나요? 네. 요거를 이제 그 폼 그룹을 하나 입력하는 거 당 한 개씩,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폼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내용이 아니라 이름이죠. 이름이니까 네임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입니다. 요거는 이제 본인 확인용입니다. 본인 확인용. 그러니까 여기는 밸류 값이 세팅이 안 돼요. 밸류 값이 세팅이 안 되고 위에 내용하고 이름만 밸류 값이 세팅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넘길 때 데이터는 이제 네임입니다. 이름이니까 이름은 네임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비밀번호는 PW 패스워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이디는 좀 틀립니다. 모달 리플라이 네임이라고 써주세요. 네임입니다. 왜냐면 이건 컨트롤 위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에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이렇게 라벨에도 위에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패스워드고요. 얘네들 세 개는 전부 다 필수입니다. 필수이고요. 그래서 그 모달 리플라이 패스워드 PW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써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됐죠? 써주시고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씁니다. 지금 이제 폼 태그에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으면 원래 기본값은 뭘까요? 폼 태그에 액션이 없습니다. 기본값은 뭘까요? 네, 같은 URL입니다. 같은 URL. 아시겠죠?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 슬래시 보드의 뷰.2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소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폼 태그에서 그 중에 액션이 없어요. 같은 URL을 사용한다. 그 보낼 때 같은 URL로 보내버려요. 보내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URL은 슬래시 보드 슬래시 뷰.2입니다. 아시겠죠? 그쪽으로 가게 돼서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로 지금 없으니까 여기 세제되어 있는 거죠. 없어요. 없어서 자바스크립트 JS에서 세팅해서 보내야 돼요. 세팅해서 보낸다. 이해되시겠죠? 세팅해서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입력하는 거 다 입력해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내용, 이름,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본인 확인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서 수정 누르시면 수정이 돼야 되고요.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댓글 삭제인데 내용, 이름 수정해서 냈는데 여기 삭제하는 김에 내용이랑 그 이름을 이렇게 삭제를 해야 돼요. 삭제를 안 해야 되죠. 아, 내용이 텍스트 에러이네요. 텍스트 에러 잘못했어요. 태그 잘못 만들었어요. 내용이니까 텍스트 에러요. 맞죠? 예, 텍스트 에러 한 3줄 정도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바꾸세요 라고 할 때 위에 여기 내용은 인풋 태그가 아니고요. 텍스트 에러로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태그는 이제 텍스트 에러 태그로 바꿔주시게 되고요. 컬럼은 세 줄, 로우즈는 3줄, 그 다음에 컬럼은 없어요. 100%로 잡혀있고요. CSS상. 그 다음에 네임이랑 아이디, 뭐 클래스 이런 거 다 붙여야 돼요. 리퀴어드도 붙여줘야 됩니다. 리퀴어드까지 붙여서 사용합니다. 컨트롤 C 하시고요. 이렇게 리퀴어드까지 붙여서 폼 컨트롤 클래스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퀴어드 붙여주고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텍스트 에러를 마감시켜줘야 됩니다. 인풋 태그는 지울게요. 이제 인풋 태그는 빠이빠이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폼 태그가 새로 고침 이제 제대로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됐죠? 이제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데이터 수집을 해서 세팅해 줘야 된다. 되셨나요?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여주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그 jQuery로 이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jQuery
jQuery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그 어트리뷰트 중에서 그 리퀘어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쓸 때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여기 수정을 눌렀을 때는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수정이 되는데 삭제를 누르면 내용하고 이름은 그 이렇게 수정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고칠 수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넘기지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넘기지 않을 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쓰기에는 조금 이제 이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수정까지 뭔가를 그 가해서 한다 이거는 별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사라지게 만들거나 없어지게 안 보이게 만들거나 비밀번호만 입력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저희는 다 세팅을 하고요. 세팅을 한 상태에서 그냥 이제 그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번호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 속성이 두 가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리드 온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리드 온리를 쓰면 데이터는 넘어갑니다. 데이터는 넘어가는데 그걸 버리는 거죠. 넘어가는데 넘긴 데이터를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디세이블드를 쓰는 거예요. 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서 쓰시면 걔가 넘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쪽에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와 이런 걸 이용했을 때 속성을 바꿔서 이제 디세이블드 속성을 바꿔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되셨죠? 그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기 지금 폼 태그에서 들어가 있는 게 모달 바디입니다. 모달 바디에 있는 인풋 태그나 텍스트 에리어 태그를 찾아가지고 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인풋 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 입력 태그에 대한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데이터 입력 태그의 속성 변경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모달에 있는 달러 이렇게 리플라이 모달 안에서 파인드 찾아요. 그냥 찾아서 쓰시는데 그 저희가 찾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바디입니다. 모달 다시 바디를 찾아요. BOD 바디 안에 바디 안에 인풋 태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에리어 태그도 있습니다. 점 쓰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수정 버튼이니까 다 활성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find를 또 쓰시고요. 찾는데 그 태그입니다. 상단에 찍으시고요. 태그입니다. 라고 쓰시면서 태그 중에서 무슨 태그? 인풋 태그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찾아야 돼요? 워도 찾으셔야 돼요. 텍스트 에리어 찾으셔야 돼요. 그때 콤마를 치는 거죠. 콤마. 그 다음에 텍스트 에리어 또 찾습니다. 아시겠죠? 찾으시고 얘 속성을 바꿔 줘야 되죠. 속성을 바꿔 써야 되니까 속성에다가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 ATTR 어트리뷰트의 약자 ATTR 이렇게 네자까지만 네자 맞죠? 네자까지만 쓰게 되고요. 가로 열고 여기다가 그 저희가 사용하려는 속성 이름은 disabled입니다. 그래 disabled이렇게 써주시고요. able도 써주시고 얘를 이제 그 disabled를 false로 해주셔야 false. 그래 disabled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세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그 저희가 새로 고침을 한번 해가지고 예 새로 고침을 하셔서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을 해서 수정을 눌렀을 때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패스워드로 잡아야 되네요. 타입 패스워드. 그 비밀번호 타입 패스워드부터 고치겠습니다. 그 비밀번호에 해당되는 게 맨 밑에 비밀번호 모달창의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 인풋 태그인데 한 개 더 붙여야 되죠. 예, 타입을 붙여야 됩니다. 타입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 기본값은 패스워드니까 텍스트니까 기본값이 텍스트라서 텍스트는 그냥 내비두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좀 고쳐주셔야 돼요. 예, 패스워드. 이제 패스워드로 이제 안 보이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됐죠? 다시 올라오세요. 자바도 다시 올라와서 보시면 이제 그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리플라이 모달에 있는 그 바디 안에 있습니다. 태그들이. 그래서 모달 다시 바디에 있는 인풋 태그나 텍스트
텍스트 에리어에 해당되는 이제 콤마를 찍으면 앞에 있는 것도 되고 뒤에 있는 것도 되고, 블랭크를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그 태그 안에 있는 이런 뜻이래요. 꺽쇠 표시를 찍으면 이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CSS를 따르시는데요. 그 오브젝트 이렇게 쌍따옴표 찍어서 달러 다음에 파인드나 이렇게 선택할 때 선택자를 쓰실 때 그냥 한 개 그냥 쓰시면 샵을 안 쓰시면 태그, 샵을 쓰면 ID, 점을 쓰면 클래스, 이건 아시죠? 아시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개를 같이 쓸 때가 이제 이런 게 헷갈리실 텐데, 두 개 이상 선택할 때는 두 개 이상 선택할 때는 선택할 때는 콤마를 쓰시는 거예요. 콤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 4개 막 쓰셔도 되는데 콤마를 이용해서 막 쓰시면 돼요. 그러면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블랭크를 쓰시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그 콤마를 사용하시게 되고, 이제 그 찾는 게 어떤 특정한 객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안에 있는 객체를 찾을 때는 앞에다가 객체를 쓰시고요.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은 블랭크를 쓰세요. 블랭크를 써서 이렇게 쓰는 거는, 블랭크를 쓰면 파인드 한 거와 똑같아요. 파인드. 블랭크를 써가지고 사용하는 게 앞에 있는 걸 먼저 선택을 하고 파인드를 이용해서 쓰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걸 찾아내자. 이런 거 쓸 수 있으시고요. 됐죠? 저희가 선택자에 해당되는 것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객체, 바로 아래 객체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꺽쇠 표시를 이렇게 쓰세요. 꺽쇠 표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꺽쇠 표시를 쓰면 그 앞에 있는 요 꺽쇠 표시 앞에 있는 객체 바로 아래에 있는 그 바로 아래 그 위치에 있는 객체를 찾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셀렉트에서 객체 찾는 것을 좀 많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콤마를 쳤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개를 선택했다. 인풋 태그도 선택하고 텍스트 에리어 선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선택해서 텍스트 에리어 디세이블드에 해당되는 것을 점 다음에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점에서 디세이블드를 이제 뭘로 했어요? 그 false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false로 만들어요. 됐죠? 예. false로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를 눌러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것도 데이터 태그의 속성을 변경해서 disabled도 true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true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런 얘기예요. 삭제 버튼을 누르면 모달에 있는 여기 인풋 태그의 텍스트 에리어 모두 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저희가 인풋 태그로 썼던 두 가지를 disabled로 만든다. 두 가지가 뭐냐면, 여기 id가 그냥 id로 썼으니까 샵 다음에 modal reply name, modal reply content, 이거죠. content, modal reply name을 disabled로 만든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두 개만 쓰면 되니까, 여기 찾아서 쓰는 것을 이렇게, 샵 modal reply content,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disabled를 true로 만들어요. true로 만들어서 true 사용 안 한 거서 true로 만들어서 입력도 안 되고 버리지도 않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name도 못 바꿔요. 못 바꿔서 보내지도 않습니다. name 보낼 필요도 없고요. name disabled true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해요. 되셨나요? 예,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제가 수정을 눌러요. 수정을 누르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게 이 디스볼드가 적용이 됐어요. 이런 수정을 누르면 이런 어디 간 거지? 설마 밑으로 그냥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여기 true가 되어버렸어요. 여기 아니고요. 제가 수정을 누르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게 아니죠? 예, 이게 true로 만들면 안 돼요. 제가 수정하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여기도 false로 만들었네요. 그 위아래를 바꿔버렸어요. 델리트에서는 disabled로 만들어야 되고요. 위아래를 바꿔버렸어요. 위아래 것도 바꿔드릴게요. 예, 컨트롤 X. 다가 컨트롤 V.
true로 이게 false로 만들어야 될 거 쓰셔야 되고요. true로 만드는 거를 아래쪽 delete에다가 하셔야 되는데 소스를 바꿔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삭제를 하면 disabled로 고치지 못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다시 새로 고침 죄송해요. 자 수정을 누르면 이제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됐죠? 수정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고 취소를 눌렀습니다. 삭제를 누르면 지금처럼 이제 삭제 여기 disabled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정이 못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됐죠? 예, 못하도록 만들어서 써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처리를 예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 commit.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수집을 해서 세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똑같은 코드가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일일이 전부 다 써주시면 좋긴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부 다 집어넣는 것보다 따로 밖에다 따로 만들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하려면 클릭을 해요. 클릭한 곳에 무엇을 찾으냐면 여기서 제가 클릭을 여기 합니다. 클릭한 것에 클릭은 얘를 했고요. 클릭은 얘를 했습니다. 얘를 했는데 클릭한 것에 여기를 찾아요. 데이터 로우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서 데이터 로우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찾아요. 여기 지금 하나의 단위가 그 최고 가까이 있는 데이터 로우를 찾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데이터 로우를 찾는다고요. 데이터 로우. 데이터 로우를 찾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요거 작성자 라이터 그 다음에 컨텐트를 받아다가 모달창에 있는 데다 세팅을 해요. 모달창에 있는 세팅을 합니다. 여기 받아내는 건 쉽죠? 여기 태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태그 안에 클래스를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네임이고요. 여기는 컨텐트다. 이해되시죠? 예, 돼 있나 볼게요. HTML 쪽으로 막 진행합니다. 폼을 돌려서 사용해서 만들라고 시켜놓은 거 보시면 여기다가 지금 모달 아니고 데이터 출력하라고 시켜놓은데 여기 포이치문 돼 있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다가 클래스를 만드시면서 수정 삭제 말고 이제 컨텐트에 해당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이트 데이트가 아니라 네임 알럼버는 태그 안에다가 숨겨놨고요. 데이터 로우라는 태그 안에 숨겨놨고요. 라이터에다 했죠. 스판 태그. 스판 태그만 만들어 놓고 얘가 뭐라고 쓰질 않았어요. 찾기 쉽게 하려면 그냥 클래스 아무 생각 없이 클래스 붙이시면 되세요. 클래스나 아이디를 붙여라. 아시겠죠? 얘가 이제 라이터입니다. 라이터. 해당되는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여기 컨텐트죠? 여기 클래스가 있으니까 클래스에다가 왜 클래스를 붙이죠? 컨텐트라고 써주세요. 컨텐트. 물론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클래스나 아이디 중에서 그 밑에 있는 모달은 뭐 모달의 뭐다 이런 식으로 길게 썼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여기서 왜 클래스로 썼을까요? 라이터나 컨텐트를 클래스로 쓴 이유. 이렇게 클래스 컨텐트 써놨습니다. 쓴 이유. 여러 개가 나온다. 아시겠죠? 한 개가 나오면 아이디를 써야 되고요. 댓글이 여러 개죠. 여러 개가 나오니까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클래스를 써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제가 클릭은 이제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하시면 수정 버튼을 담고 있는 여기 수정 버튼, 디플라이 그 업데이트 버튼 요거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위로 올라가서 뭘 찾아요? 데이터 로우를 찾아요. 최고로 빨리 찾을 수 있는 데이터 로우를 찾아요. 아시겠죠? 그게 클로세스트라는 메소드예요. 클로세스트도 많이 씁니다. 지금처럼 find도 많이 쓰고요. 클로세스트도 많이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저희가 스페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스페링이 지금 맞을까요? 틀릴까요? 라고 한번 해보시면 jQuery 지금 jQuery에 해당되는 거니까 jQuery.com에 가셔서 제가 찾으려는 거는 클로세스트 여기 나오죠? 클로세스트 이렇게 나오고요. 클로세스트하고 셀렉트를 쓰시면 바로 위에 올라가는 스페링 때문에 찾은 거예요. 클로즈
st 붙여서 최고로 빨리 닫히고 있는, 아시겠죠? 그런 걸 찾자.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찾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find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뭘 찾는다고요? 데이터로. 클릭한 거니까 this입니다. this. 내가 클릭한 거 this에 최고로 빨리 찾을 수 있는, 위로 올라가면서 빨리 찾을 수 있는 데이터로를 찾아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클로즈 테스트이고요. 얘를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자, 이제 클릭했을 때 수정이나 삭제를 누르면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제 댓글 수정으로 고치자 이렇게 썼는데 데이터 수집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걸로, 여기 이제 find 보이게 하고 뭐 어떻게 하기 전에 이제 데이터 여기 위에다가 데이터 그 클릭한 버튼 수정이나 지금 이제 수정인데 수정 버튼을 클릭한 이제 하는 게 내용과 작성자를 찾아서 가져와서 모달에 세팅하는 거예요. 와서 모달에 세팅한다. 모달에 세팅해 준다. 지금은 이제 비어있는 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세팅하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정 버튼이 눌려진 게 지금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이 요겁니다. 그 수정 버튼을 눌렀는데 지금 수정 버튼을 찾을 때는 this로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달러 가로열고 this 이렇게 찾으시고요. 되셨나요? 예,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때에 그 제가 그 라이터를 찾아야 하는데 라이터하고 지금 버튼하고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걔를 포함하고 있는 놈이 클로세스트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로세스트 쓰시고요. 찾을 때 이제 데이터 클래스인 데이터로 한 단위로 묶어놓은 게 데이터로죠. 데이터로를 찾아요. 찾아서 거기서 다시 파인드에서 찾아 내려갑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클래스 뭐 지금 작성자를 찾습니다. 그럼 라이터 찾습니다. 라이터 찾아가지고 쓰시면 되죠. 근데 라이터인데 클래스니까 점 쓰셔야 돼요. 점 라이터 되셨나요? 찾아서 그 안에 있는 글자를 가져와요. 텍스트 가져오시면 그게 뭐다? 작성자다 이런 얘기죠. 작성자. 얘를 어디다 세팅해요? 어디다가? 네. 예, 모달에 있는 모달 점 이렇게 써서 거예요. 모달에 해당되는 걸 먼저 썼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너무 기니까 네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라이터라고 라이터 이꼬로 이렇게 써줄게요. 변수를 써서 너무 길어서 써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라이터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텐트 찾아볼게요. 컨텐트 부분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금 BR 꺽쇠 표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변경을 해놨어요.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실제적으로 원본 데이터랑 틀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원본 데이터랑 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컨텐트를 가져와지나 한번 볼게요. 컨텐트에 있는 텍스트, 글자. HTML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그 괜찮기는 할 거예요. 텍스트를 가져와서 이제 세팅을 하자. 이렇게 이제 해서 컨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수정 클릭할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달창에 세팅 하셔야 되죠. 여기다가 모달 입력란에 세팅하기를 진행합니다. 그 달러 가려고 상단에 찍으시고요. 저희가 쉽게 찾기 위해서 아이디를 붙여놨는데 라이터부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라이터 여기 아이디 쉽게 붙여놨죠. 그 모달 리플라이 네임이라고 써놨습니다. 네임 이름이라고 그죠? 라이터라고 안 써놓고 이게 네임이라고 써놨네요. 그 라이터 작성자는 라이터라고 써놨죠. 라이터 죄송해요. 라이터라고 이렇게 수정을 해놓을게요. 라이터 자 라이터라고 수정을 하고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라이터 고마워요. 내라고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위에서 디세이블도 만들 때 제가 이제 네임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아마 디세이블도 이렇게 리플라이 델리트 넣었을 때 여기 리플라이 네임이라고 써놨어요. 네임을 디세이블 만들 때 이렇게 모달 리플라이 라이터로 좀 고쳐주세요. 여기도 고쳐주고요. 그 아래 걸 고쳤기 때문에 위에 것도 고쳐야 돼요. 아시겠죠? 고쳐 사용하시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거 계속합니다. 찾을 때 저희가 그 모달에 들어가 있는 여기 샵 붙이고요. 샵 붙이고 모달 리플라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세팅할 때 사용하는 게 VAL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라이터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써주시면 됩니다. 모달을 찾고요. 찾은 모달에 들어가 있는 인풋 태그, 라이터 인풋 태그를 찾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다가 데이터를 세팅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모달 리플라이 라이터가 아니라 모달 리플라이 컨텐트죠. 컨텐트에다가요. 위에 있는 컨텐트 변수로 잡아놓은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세팅하는 걸 따로따로 쓰셨는데 여기 라이터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라이터 이렇게 대신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져 가지고 그죠? 길게 보여서 이제 한 줄이 더 넘어가니까 따로따로 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쓰려면 한 줄로 그냥 쭉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써놔서 VL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다음에 여기 쓰는 거죠. 여기 써가지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다 쓰면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쭉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작성해서 쓰시면 이렇게 데이터 세팅하는지 되는지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장하시고요. 자, 수정 버튼만 했습니다.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돼요. 수정만. 선생님 삭제인데 삭제해서 이제 안 되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로 고침 하시고요. 제가 이제 그 수정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여기 댓글입니다. 이영환. 세팅되는 거 보시나요? 네, 취소 누를게요. 저희가 밑에 있는 거 수정 누르시면 이렇게 수정 누르면 안 나와요. 이 수정 누르면 안 나와요. 아무것도. 수정 누르면 안 나와요. 이런 모달창 어디 갔어? 모달창 맨 위에 거만 나와. 맨 위에 거만. 아, 이거 아이디로 해놨는데 이 아이디가 됐어요. 갑자기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 샵 아이디가 아니라 클래스 리플라이 업데이트 버튼이 클래스로 작성해야 되는데 아이디로 썼네요. 그 폼을 돌릴 때 클래스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한번 볼까요? 폼을 돌려서 폼 돌려가지고 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시면서 여기 라이터인데 클래스고 여기 버튼이 클래스인데요. 클래스도 붙여놓고 아이디도 붙여놨어요. 이게 뭐지? 리플라이 업더 버튼 여기 아이디는 지우세요. 그 아이디로 동작시킬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게 동작이 안 돼야 되는데 동작이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동작이 되니까 이러면 찾아내기가 힘들죠. 두 개를 다 붙여놔가지고 아이디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아까 동작이 됐지? 뒤에 거 동작이 됐는데 점입니다. 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요. 그 밑에도 점입니다. 델리트 버튼도 리플라이 델리트 버튼 점입니다. 클래스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다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고 새로 고침 하시고 수정 누르면 첫 번째 수정 누르면 댓글입니다. 이영환 이렇게 여기 있는 게 댓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영환 이렇게 세팅이 된 거 보이시죠? 손흥민 수정을 누르시면 여기 105번도 있고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됩니다. 됐죠? 네.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 되셨나요? 데이터 세팅에서 데이터 세팅하는 게 처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요거랑 동일한 그 데이터 세팅하는 건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삭제할 때도 필요해요. 수정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삭제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할 때도 이제 수정 버튼을 클릭했을 때 복사하시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한 개 해준다. 붙여넣기 해줍니다. 저장합니다. 아이고 저장한다 그랬는데 델리트로 막 지우기 시작했어.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이제 두 번째 수정 누르면 수정이 나오죠. 이제 삭제 누릅니다. 삭제 눌러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위아래는 여기 이름이랑 내용을 수정 못하고 비밀번호만 입력할 수 있죠. 예, 그 알러 창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삭제 누르면 여기 손흥민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삭제 누르면 이영환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데이터 세팅이 돼서 저희가 처리할 준비는 잘 된 걸로 보이십니다.